183쪽. 자, 그러면 183쪽 봐주세요. 자, 183쪽 부동산 거래 신고 좀 하다 말았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앞뒤에 부동산 거래 신고 다 이론은 설명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문제 들어보세요. 17번 문제 봐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공동으로 제출한다 맞어요? 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에서 공동으로 하게 맞죠? 그러면 공동으로 제출해? 제출은 일방. 그 제출 동그라미. 제출은 일방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 신고란 말은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다음에 2번 전자문서에 한 신고하는 경우 거래 당사 위임받는 자가 대행할 수가 있다. 자,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 신고도 가능하죠. 근데 전자문서는 대행이 안 됩니다. 방문 신고할 때 거래 당사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을 가능하는 거고. 자, 그래서 전자문서 몇 줄 대행 X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에 과태료? 마이너스 들렸어. 그렇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해제 신고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500만 원.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500만 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제 신고 안 하도 그렇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인이 이를 대행할 수가 있다. 이 지문 맞으세요? 뭐가 틀렸어요? 고용인이 틀렸죠. 자, 고용인 중에서 누구만? 소공만. 중개보조는 대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인 그러면 틀려고 그래요. 포괄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개공을 대행하여 소공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공 이임장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을 해야 된다. 자, 이 질문 맞았어요? 왜 틀렸어? 자, 우리가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는 거래 당사자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 제출하죠. 근데 개공 대행권자는 누구요? 소공. 소공이 대행할 때는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 제출하지 않아요. 개공 신분증 사본하고 개공 이임장 제출하지 않는다고. 소공 신분증만 내 보이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 앞뒤에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거래했을 때는 이걸 제출하는데 거래 당사자 위임 받는 자 할 때는 소공이 대행할 때는 이거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은 3번이 정답. 자, 18번 문제 봐드릴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도 가장 옳은 걸 골라라.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맞어요? 이게 뭐예요? 시스템이 전자계약. 우리가 지금 종이계약서 쓰잖아요. 전자계약서 쓸 때는 신고 안 해도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합니다. 그 계약 체결하면 자동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제출한다 이게 틀려버렸죠? 신고하지 않아요. 자, 2번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제출 대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인정되죠. 거래 당사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을 할 수 있어요. 자, 3번 소공이 개공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자문서에 신고는 인정돼? 아까 안 돼. 대행은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 필정은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 지체 없이. 자, 즉시는 우리 과목에서 어디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즉시는 우리 과목에서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어디서 나올까? 재개신고하면 휴업했다가 재개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등록증은 언제까지 돌려줘? 즉시. 거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체 없이가 나오지 즉시라는 거기 외에는 없습니다.
중개사법이 됐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 됐건. 자, 그다음에 5번 거래 당사자 직거래 시 개공 인적 사항하고 개설 등록, 상호, 전화번호, 신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으세요? 직거래 할 때 몇 적었어요? 직거래 했을 때. 그러면 직거래 했을 때 개공 인적 사항이 신고 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건 누가 했을 때? 개공.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직거래 했을 때는 개공 관련 사항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뭔 소리 아니겠어요? 예,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있잖아요. 개공 소개를 했을 때만 개공 인적 사항이 들어가지 직거래 했을 때는 개공 인적 사항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봐드릴게요. 옳은 걸 골라라. 신고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하고 중개 대상물은 그 범위가 동일하다. 자, 이 질문 맞았어요? 왜 틀렸어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하고 뭐 건물만 하잖아. 입주권, 분양권만. 근데 이제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까지 중개 대상물이잖아요. 근데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신고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동일하다가 틀려버렸죠? 자, 권리 이전의 내용,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들어갈까요? 이건 어디서 나와? 권리 이전의 내용.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지. 아니, 매매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에 이전되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 그러면 무슨 계약만? 매매만 신고할 때 교환 신고 안 해. 교환 먼스 X. 자, 그렇죠. 먼스. 그렇지.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도 공동신고가 원칙이고 국가 등의 단독신고도 가능하다. 이 질문 맞았어요? 예? 일방이 국가인 건 누가 신고해야 돼? 국가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 직거래한 거는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해야 돼? 확실해요? 왜 없어요? 영원히? 예, 맞습니다. 5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몇 번? 20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개공이 신고 의무자일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사항으로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의 주택으로 실거래가 3억 이상인 경우, 그죠? 자금 조달 계획하고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신고사항에 들어가요? 확실해? 아, 들어갑니다. 그럼 일반 주택은 얼마?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신고할 때 6억.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은 3억 이상입니다. 이상. 자, 그 다음에 니은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 지목 면적 신고 사항에 들어가죠. 권리 이전의 내용은 이거 어디서 나와? 거래계약서. 물건 인도 일시도 거래계약서에 나오고. 그럼 실거래 가격은 신고사항에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개공 인적사항하고 개설 등록의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이건 문제가 누가 신고할 때? 개공. 문제에서 개공이 신고 의무자일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르게 묶은 것은 몇 번? 3번. 자, 정리되고 있죠? 자, 신고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신고 같아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21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공부했어요? 이 앞주에 했나? 안 했어요? 그러면 요약집 한번 볼게요. 그 서식은 한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자, 요약집 몇 페이지를 좀 봐주셔야 되냐면 70쪽 71페이지입니다. 거기 서식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왼쪽이 서식이고 70페이지, 71쪽이 작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식도 보고 작성 방법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71쪽 맨 위에 보면 유의사항 있어요? 없어요? 그거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거래 대상 종류 공급계약. 공급계약이 최초 분양계약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그렇죠? 분양권 입주권 전매할 때 이게 분양권 입주권 관련 사항이에요. 자, 왼쪽 물건별 거래 가격하고 총 실제 거래 가격이 적는 있거든요. 여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동그라미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 거래 대상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뭐다? 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자, 이 지문 있어 없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정말로? 후회 없이? 예,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분양권 입주권 관련 사항은 부가가치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에 분양권 입주권이 아니라 뭐 일반 거래 토지 건물 매매할 때는 제한 금액을 적는다. 됐어요? 예, 이 지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왼쪽 서식 한번 볼게요. 그 매도인 성명, 주민번호, 국적, 주소, 거래 지분 비율,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적게 돼 있죠. 매수인도 비슷해요. 성명, 주민번호, 국적, 주소, 거래 지분 비율, 전화번호, 휴대전화 적고, 자,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뭐 제출했냐, 계획서, 또 별도로 제출했냐, 해당 없음. 그리고 애국인의 부동산 등의 매수 용도를 적게 되죠. 매수 용도 동그라미 주세요. 자, 매수 용도를 적게 되어 있어요. 주거용, 아파트, 주거용, 단독, 주거용, 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업용, 그 밖의 용도 적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 란은 어떤 방식으로 적어야 되느냐? 오른쪽 페이지를 봐보세요. 작성 방법 나와 있죠? 자, 1번하고 2번 거래 당사 다수인 경우 매도인, 매수인 주소란에 그렇죠? 거래 대상별 거래 지분 비율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 자,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 동그라미 주세요. 이걸 적고 표시하고 거래 당사자가 뭐일 때 애국인도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어요. 왼쪽 국적 적는 란이 있어서 없어서. 이거 애국일 때는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이 지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애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란 아까 왼쪽에 있어서 없어서? 있죠. 주거용 아파트, 주거용 단독, 주거용 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지문 한번 읽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71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자금 조달 입주 계획날은 투기 과열 주기 소재는 주택 실거래 가격 얼마 이상? 3억 이상 주택. 그래서 이제 그걸 적게 돼 있는데, 그죠? 거기 아까 왼쪽에도 보면은 제출했느냐, 매수인 별도로 제출했느냐, 해당 없느냐, 이런 걸 체크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게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71페이지 동그라미 5번을 좀 봐주세요. 자, 공급 계약은 시행사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 이 지문 있어요? 예, 그거 밑줄 그어놓으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 전하고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하고. 자,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인 경우 표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거 한번 읽어 두세요. 그 다음에 그 7번을 좀 봤어요. 작성 방법. 왼쪽 그 7번이 있거든요. 왼쪽에 7번이 어디가 있어요? 그 계약 대상 면적 나와 있죠? 거래 대상. 그걸 적는데 뭘 적느냐? 자, 오른쪽 페이지로 보세요. 거래 대상 면적,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대. 그렇게 있죠? 건축물 면적을 적을 때 집합 건축물은 무슨 면적을 적어요?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이 지문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을 적고 일반 주택 있잖아요.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이 지문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세요. 그 71페이지 9번입니다. 총 실제 거래 가격 적는 란이 있어요. 왼쪽에 보면 총 실제 거래 가격 적는 란이 있죠. 자, 이건 어떻게 적느냐? 전체 거래 가격을 적고, 근데 가로 안에 둘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경우는 각각 부동산별 거래 금액, 합계 금액을 적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적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10번이죠. 왼쪽 종전부동산 적는 란이 있거든요. 이건 입주권 매매만 적어요. 종전부동산 란은 무슨 매매만 적는다? 입주권 매매, 다른 거 아니고 그것만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서식 중요한 내용들은 내가 다 훑어봤거든요. 그럼 문제 한번 봐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재 21번 문제 봐드릴게요. 자, 21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전매계약, 입주권인계, 물건별 거래계약, 총 실제 거래가격은 부가가치를 제한 금액을 적어요? 포함. 그렇죠. 그 외 거래상은 제한. 뒤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문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물건별 거래 가격은 둘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는 부동산별 거래 가격 합산액을 적는다. 맞았어요? 각각 합산액이 아니라. 자, 3번.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건축물 면적,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을 적는다. 맞습니까? 맞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그래서 이제 하여튼 3번이 정답이고. 내구인인 경우에도 부동산 매수 용도를 기재해야 돼요? 자, 매수 용도도 매수 용도는 뭐 할 때? 애국인, 애국인. 애국인. 이해됐어요? 애국인 경우 매수 용도. 그죠? 자, 그 다음에 거래선 다수인 경우 성명란에 거래 지분 비율. 성명란에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해요? 그럼 어디? 에? 거기 봐보세요, 요약지. 주소란에 가 있더래, 주소란에. 성명란이 아니라 무슨 란? 주소란에. 요약집 서식 한번 봐보세요. 왼쪽 서식. 서식 나와 있어요? 그 주소 파트가 나와 있죠?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서식을 한 번씩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부동산 거래 해지 등 신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됐어요. 그럼 거래 당사 개공은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 질문 맞으세요? 뭐가 틀렸어요? 자, 거래 당사자는 하여야 한다요. 개공은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는 해제 등 신고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작년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게. 작년에는 그죠? 그러면 해야 한다죠. 그럼 의무잖아요. 그럼 안 하면 제재가 있어 없어? 얼마? 500만 원. 아까 나왔잖아요. 해지 신고 안 하면 500만 원이요. 500만 원 과태료. 됐어요? 예. 자, 그다음에 1번이 틀렸고 2번.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절차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뭐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제출한 거래상 서명 또는 날인이 불필요하다. 맞겠어요? 예. 자,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제출한 거래상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게 전자계약이죠. 전자계약을 통하여 해제 등 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질 때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본다. 맞습니까? 해제 등이 뭐 할 때? 이루어질 때. 자, 그 다음에 5번. 개공이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얼마? 얼마? 500만 원 과태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변경신고. 이 변경신고는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신고필증 뭐 할 때? 재발급. 신고필증 재발급 받는 사유 있잖아요. 재발급 받는 사유. 그러면 정정신청이 한 신고필증도 있고 뭐 할 때? 변경신고할 때 신고필증 재발급 사유가 있어요. 기억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정정신청 사유, 변경신고 사유를 머릿속에 넣으라 그랬어요? 넣지 말라 그랬어요? 넣으라죠. 다 머릿속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공통된 게 뭐가 있어? 세 가지. 거래 지분하고, 거래 지분. 여기도 거래 지분. 또 하나가 거래 지분 비율.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면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면적. 이 세 가지는 공통이에요. 면적.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요? 거래 지분을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정정. 거래 지분이 변경됐다면 변경. 면적을 잘못 기재했다면 정정. 면적이 변경됐다면 변경. 자, 이거요. 그 외에 이제 변경 신고 사항은 주로 가격 쪽이에요. 거래 가격이랄지
중도금, 잔금 지급이랄지, 그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일부 제외될 때 이런 게 이제 주로 변경적이고, 건축물의 종류랄지, 주소, 성명 아니죠?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런 것은 정정. 근데 성명하고 주민번호는 정정 신청상에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그럼 이제 이 신고필증 재발급은 어디다 해요? 신고관청. 그러면 수정해서 언제까지 재발급? 지체 없이. 그랬죠? 그럼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안 들었어요?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하라고 내가 이야기? 등기 신청 전까지. 기억나요? 예.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부족한 것은 보충하도록 할게요. 자, 틀린 것을 골라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후 변경된 경우 부동산 등기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후에 변경 신고할 수 있다. 맞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전. 등기 신청 전. 후가 틀려버렸네. 전. 자, 2번. 변경 신고를 하는 거래 당사자 개공은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다만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 변경되면 거래계약서 4번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야, 자, 아까 거래 가격도 변경 신고 사항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면적이 바뀌면 가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면적이 안 바뀌었는데 가격이 바뀌었다고 변경신고 들어가죠? 그럼 관청에서 보면 좀 수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4번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변경신고 할 때.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맞는 표현이고. 자, 3번. 변경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변경선고를 하고 확인하고 지체 없이 변경하고 신고필증을 재발급. 맞습니까? 언제까지 재발급? 지체 없이. 그럼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해요? 확실해? 네, 가능해요. 요즘 전자문서 웬만한 건 다 돼. 안 되는 거 몇 개 빼고. 그 다음에 공동 매수인서 매수인 일부가 뭐 된 거? 이제 변경신고 가능하죠? 그럼 매수인이 추가되거나 교체된 경우는 변경신고 해, 안 돼? 안 해. 제외됐을 때만, 뭐가 됐을 때만? 추가 교체는 변경신고 한다, 안 한다? 그 말이다. 그래서 몇 번 정답? 1번.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25번 봐드릴게요. 25번 보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 틀린 걸 고르라.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과태료 맞고. 자, 허위 가장 해제 신고는 500만 원 과태료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줄였는데 해제가 됐어, 안 됐어? 안 됐는데 해제 신고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계약이 해제가 안 됐는데 해제 신고했다고. 그러면 3천만 원이야 과태료. 몇만 원? 이제 이거 앞에 지문이 그거예요. 허위 가장 해제란 말이 해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했다 3천만 원. 됐어요? 근데 이제 원래 해제가 됐는데 안 한 것은 500만 원. 자, 1번하고 2번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신고 내용 조사 관련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천만 원 맞습니까? 맞고.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의 취득가의 100분의 5 맞습니까? 거짓 신고는 취득가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맞아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얼마? 확실해요? 정말로? 후회 없이? 맞습니다. 자, 26번 문제 봐드릴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관련된 과태료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부동산 거래 계약서는 거짓으로 한 자 500만 원이요? 아니, 거짓.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취득가액 100분의 5. 자, 2번.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 방조 3천만 원이요? 500만 원. 조장 방조는 얼마? 500.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관련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과태료는 전부 다 누가 부과해? 신고관청. 여기는 다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어떤 것이든 신고관청. 됐어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과태료 부과권자가 누구예요? 등록관청도 있고 시도지사도 있고 국장도 있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는 국장,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도 국장, 그럼 자격증 미반납자는 시도지사, 연수교육 받지 않는 자도 시도지사, 그 외에 개공은 등록관사. 다 골고루 나눠지잖아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 과태료는 무조건 무슨 관청? 신고관청. 이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부 소청자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가중관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늘리더라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한이 5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짜리는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관계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이해됐어요? 그럼 또 어떤 거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 거. 또 3천만 원짜리는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 경이고. 어떤 거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 경? 몰라? 500만 원? 500만 원 2분의 1이라는 거. 자, 가중간경 한번 종합적으로 봐드릴게요. 자, 공인중개사법 우리 법에 있어 없어요? 우리 중개사법에는 업무정지 처분 가중간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격정지 가중간경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중간경할 수 있어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중간경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전부 몇 분의 1?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우리 중개사법은 다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간경이에요. 자, 그러면 가중하더라도 이 업무정지는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격정지는? 이건 500만 원, 이것은 100만 원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무조건 2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가중간경은 어디 나와요? 자, 방금 몇 천만 원 이하가 있었어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 취득가액은 100분의 5잖아요.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이 세 가지 과태료 사유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도 가중간경이 가능해. 근데 3천만 원짜리는 방금 몇 분의 1이라 그랬어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간경합니다. 근데 가중하더라도 3천만 원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신고관청이 가중간경권자요. 자, 그러면 500만 원짜리는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간경. 그럼 이것은 5분의 1이에요. 여기 5분의 1이 나와요. 그러면 가중간경은 우리 과목에서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뭔 소리 아셨어요? 그래서 좀, 이, 과태료 좀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이것만 5분의 1이에요. 3천만 하고 취득가액 100분의 5. 이것만 5분의 1. 나머지는 전부 몇 분의 1. 그리고 이제 가중하더라도 취득가액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됐어요? 그리고 가중권자는 전부 다 신고관청. 근데 업무정지는 가중권자가 누구요? 등록관청. 자격정지는 시도지사. 여기는 사유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쫙 공부를 해주면 가중간경 그러면 끝났어요.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그렇지. 좋았어요. 그래. 정리되고 있어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의 끝났거든요. 이제 끝났는데 거기 요약집 한번 봐볼게요. 포상금 한번 봐드릴게요. 포상금
이 포상금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 작년부터 이제 이게 원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은 작년에 처음 이제 출제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입된 지가 몇 년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출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좀 신경 써 봐야 돼요. 자, 그래서 68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요약지. 자, 우리가 포상금은 몇 군데가 나와요? 우리 과목에서. 세 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나오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 이 세 군데에서 포상금 제도가 나와요. 몇 군데서? 세 군데서. 이제 이거 지금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관련 포상금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자, 그러면 여기서 포상금 지급권자는 누가 되느냐? 신고관청이 됩니다. 무슨 관청?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이었죠. 그러면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관할 시장구수구청장이고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수구청장. 그러면 여기서 포상금 지급권자는 누구다? 신고관청이란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주어 동그라미 신고관청. 그 다음에 자, 신고 고발 대상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대상자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 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거짓 신고,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한 자. 아까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이 얼마? 100분의 5. 자, 이분들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와요. 됐죠? 그리고 이제 2번. 자,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자, 계약이 체결됐어, 안 됐어? 와,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 대단하죠? 또 그 밑에 해제가 안 됐는데도 해제 신고했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이거 다 둘 다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계약이 안 됐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할지. 자, 그 다음에 해제가 안 됐는데 해제 신고를 해버렸어요. 자, 이거 다 3천, 이건 취득가액 100분의 5 3천만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자, 이 세 가지만 신고, 이분들 신고 고발했을 때만 포상금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외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됐죠?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 그 3천만 원짜리잖아요. 안 나와?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 안 나오잖아요. 아, 이거 두 가지가 3천만 원짜리고 취득가액 100분의 5죠. 그럼 500만 원짜리는 다 신고해도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세 가지 신고를 해야만이 포상금이 나온다. 다른 사람 신고하면 그 사람만 처벌받지 포상금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죠. 자, 첫 번째가 신고관청에서 발견하기 전에 신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남양주 시청에서 발견하기 전.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뭐예요? 뭐가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이거 다 과태료 사유죠? 이것도 과태료 사유죠? 과태료가 부과돼야 돼. 자, 이분들이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포상금이 나와요. 자, 거기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면 조건이 충족이 안 돼. 이랬을 때 보상금이 나온다. 여기까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위에 건 다 같은데 이 밑에 거 이거는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포상 금액은 얼마요? 응?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 100분의 20입니다.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부과되는 금액의 100분의 20% 보상금이 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이 100분의 5잖아요. 그럼 얼마가 부과될 수 있잖아요. 뭐 1,000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부과될 거기에 대한 20%. 여기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잖아요. 그럼 뭐 3,000만 원 부과될 수 있고 2,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20%. 정리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포상금이 나가는데 이 셋 중에서 이건 한도액이 있어. 이것만 한도액이 있어. 이것만. 그러면 부과되는 과태료 20%인데 1,000만 원이 넘어설 수 있죠. 그러면 한도액이 1,000만 원이야. 한도액. 포상금은 최대가 얼마까지? 1,000만 원. 근데 이건 한도액이 없어. 그냥 20%만 부과되는 거예요. 3,000만 원짜리는 한도액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냥 20%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어서더라도 그냥 20%야. 이해됐어요? 이것만 한도액이 있다. 그 요약집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그리고 토지거래 포상금이 하나 또 있어. 그건 이따 하기로 하고. 정리되고 있어요? 이걸 정리를 해주면 좋다, 안 좋다? 좋죠. 얼마나? 많이. 자, 그래서 이제 포상금 좀 신경 좀 써봐요. 써보라고. 예,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올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포상금 끝났어요. 자,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어차피 뭐 9월, 10월 많이 할 거예요. 9월 또 10월 있으니까. 그때 이제 실력이 팍 늘어요. 9, 10월 달에 실력이 많이 늘어, 사실은.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72쪽, 요약지 72쪽,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끝났고, 두 번째 뭘로 들어가? 애국인? 애국인 등은 부동산 취득 특례 규정이 있어, 없어? 여기는 몇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한 문제입니다. 이론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론 한 문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공부할 때 일단 애국인 등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자, 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애국인 등에게만 적용돼요. 그러면 애국인 등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요약집에 많이 나와 있죠.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 애국이요. 그리고 애국 법령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뭐다? 애국인. 우리나라 법이 아니에요. 그죠? 기영님 묶었죠? 묶었어요? 자, 디건디 묶었어요. 사원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도 애국인. 그죠? 그 다음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여기는 이제 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니까 일반 사원이 아니에요. 임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도 뭘로 봐? 애국인으로 봐.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사원이든 임원이든. 정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 2. 그게 뭐냐면 기억니은 애국인하고 애국법인을 말합니다. 애국인하고 애국법인이 자본금 얼마? 2분의 1을 또는 의결권수 2분의 1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뭘로 본다? 그리고 애국 정부 국제기구도 애국인 등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기에 다 들어가는구나.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자, 어려워. 자, 애국인 등 개념 끝났어요. 자,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결국 애국인 등에 적용된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동산 등해가 적용돼요. 부동산 등해가. 그럼 여기서 부동산 등이 뭐라 그랬어요? 토지, 건축물, 이목, 아무 때나 이목 갖다 붙여. 여기서 말한 부동산 등은 분양권 입주권,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이요. 여기서 부동산 등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 할 때만 이 법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취득할 때.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애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팔 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뭔 사이에서요? 뭐 할 때만? 사러 올 때만. 취득할 때만. 그리고 소유권만 대상으로 해요. 어떤 권리만 대상으로 한다? 소유권 취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적용 범위부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법을 공부하려면 딱 세 가지 공부를 했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상호주의. 상호주의가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가 공부를 해야 돼요? 신고. 그 다음에 허가.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상호주의는 뭘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은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 신고는 부동산 등, 허가는
토지만 대상으로 해요. 자, 이거에 흔들려 버리면 안 돼. 이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상호주의라는 뜻이 뭐예요?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토지 취득하려니까 미국에서 한국 사람 취득하지 말라. 그럼 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또 일본에서 하게 하면 일본 사람 우리나라에서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용은 똑같이 한다는 거고, 우리는 알 것 딱 세 가지 말하면 돼요. 토지. 그럼 제한권자는 누구다? 국장. 제한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저쪽에서 제한하더라도 우리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요. 상호주의는 크게 공부할 거 없어. 세 가지 말하면 돼요. 토지만, 또 국장이 제한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것만 알면 되고, 이제 신고 들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거 이 두 가지잖아요. 신고 한번 봐드릴게요. 이건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그죠?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해요. 그럼 애국인들의 계약을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신고관청에다가 부동산 거래, 자, 신고할 때가 애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돼요. 며칠? 60일. 자, 계약일로부터 60일이에요. 이건 30일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60일. 뭔 10일? 60일. 그럼 여기서 계약은? 아니, 계약은 어떤 계약? 매매 계약은 들어가, 안 들어가? 매매 계약은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왜 매매 계약 안 들어가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애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했어, 안 했어? 그럼 여기서 신고 안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아까 부동산 거래 매매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매매 계약은 안 들어가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여기서 신고 안 해요. 그럼 여기서 계약은 증여, 그렇지, 증여, 교환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럼 여기서 60일 내에 신고하라. 됐어요? 그러면 이걸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다. 위반했다. 얼마? 300만 원이요, 과태료. 300이요, 300. 3천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자, 계약 외에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어, 없어? 계약 외에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계약 외의 원인이 뭐야? 상소,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그죠? 그리고 건축물의 신축, 증축, 재축,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것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에 6개월. 6개월. 그러면 여기는 계약이 아니니까 취득한 날 몇 개월? 그럼 이걸 위반하면 확실해요? 후회 없어? 저 100만 원이 납니다. 100만 원이라고. 나 처음 알았어요. 100만 원이라고 갔다. 100만 원이라고 갔더라.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가 있잖아요. 계속 보유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애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있어, 없어? 외국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계속 보유, 근데 부동산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으려는 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그럼 이걸 위반해도? 그래서 300, 100, 100입니다. 자, 계약은 몇만 원? 300. 나머지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구비서류. 구비서류가 뭐냐? 여기서는 토지 취득 신고서가 있겠죠? 그리고 계약서입니다. 증여계약서. 이걸 첨부를 해야 되고, 여기도 신고서에다가, 토지 취득 신고서에다가 원인증명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원인증명 서면은 판결서, 경락결정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보유 신고서란 말을 써요. 신고서에다가 국적, 변경, 증명, 서류. 자, 이런 걸 제출해 주면 돼요. 구비서는 어렵지 않죠? 자, 봐보세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면 신고관청에서는 뭘 줘요? 뭐? 여기는 신고 확인증이란 말을 써요. 부동산 거래는 아까 신고 필증이란 말을 썼죠?
그런 신고 확인증. 뭐 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허가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간다? 허가. 애국인이 우리나라 자 허가 대상 지역이 있어요. 근데 허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만 건축물은 허가 대상이라도 지역이라도 허가 안 받아요. 토지만. 그러면 이제 허가 대상 지역은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했죠. 자 여기서 허가 대상 지역이 어디가 들어갑니까?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구역 중요하죠. 사전 허가. 또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호물 보구역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존법상 생태경관 보존지역이 있어 없어요? 그다음에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야, 그래요. 군문시행령. 자, 그러면 이건 중요지역이잖아요. 그럼 사후 신고하면 안 되겠잖아요. 사전 허가 받아야지. 그래서 군문시행령 외워 두셔야 되고, 자, 여기는 신고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는 사후라 그랬어요, 사전. 그럼 며칠 내 허가 불허가 통지해 줘야 돼. 그럼 이때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유효, 무효? 제재가 있어요? 어떤 제재? 아까 저 신고 안 하면 전부 과태료 있잖아요. 여기는 징역벌금이에요. 몇 년하고 몇 년? 2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면 이걸 줄여서 뭐를 해? 이렇게 배워. 어떻게 한다? 집에 갈 때도? 여기 올 때도?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신고서요, 신청이에요. 여기는 신고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허가? 신청서란 말을 써요. 그리고 합의서 제출해야 돼요. 계약상 합의서를 제출하면 돼요. 이게 구비서래요. 그럼 이제 허가를 받으면 뭘 주겠어요? 네, 허가증을 발급해줘. 뭘 발급해야 된다? 허가증.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략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해 드릴게요. 자, 문제집 한번 봐 드릴게요. 1번 문제 볼까요? 개공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애국인 등의 설명 내용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애국인 등이 자연환경 보존, 생태 경관 보존지역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생태 경관 보존지역 허가 대상 맞죠? 애국인들이 허가 없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계약을 할 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이것도 허가 대상 맞죠? 이게 무효. 애국인 등이 부동산 등 특례에 의해서 부동산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책이라는 거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까? 자, 며칠? 60일. 맞아. 자, 그 다음에 애국인 등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징역 벌금형이 된다. 맞아요? 몇 년하고 몇 년? 2년하고 줄여서. 그렇지. 어떻게?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애국인들이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요? 과태료지. 다 과태료예요. 다 과태료. 신고 안 하면 다 과태료예요. 1,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과태료잖아요. 허가를 안 받으면 징역 벌금이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2번 문제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개공이 대한민국 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애국인 등의 설명한 내용도 옳은 걸 골라라. 애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으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고 과태료 아니에요? 500만 원 이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어요? 네? 맞아, 틀려. 왜 틀렸다고 봐? 아니, 매매 동그라미. 매매를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매매를 하면 뭘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500만 원 맞아.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500만 원이야. 그럼 여기서는 매매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매매로 취득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 원이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니까 매매했다가 멍구람이 어떻게? 그렇지. 진하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증여로 취득할 때, 교환으로 취득할 때 안 하면 300만 원이고,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됐어요? 1번이 정답이고,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계약을 체결한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돼. 60일. 60일. 자, 생태 경관 보정지역 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있어요. 허가 받으면 되지.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 토지는 취득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돼. 사전 허가지. 사전 허가. 야생. 됐어요? 그 다음에 허가 의무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 자, 3번 문제. 3번 문제 보고 있어요? 애국인 등은 부동산 취득 등의 특례상 애국인 토지 취득 계약 체결 전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구역 지역이 몇 개냐? 전통가옥 보존지역은 있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있죠. 시가구 조정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 보호구역 없죠. 군문생략 중에서 2개 나왔네. 됐어요? 저걸 골라내라. 뭐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답이 몇 개? 그럼 몇 번? 3번. 자, 2개 골라놓고 또 2번 찍고 나오면 안 돼. 그쵸? 그쵸?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잘 풀어놓고 답안지를 잘못한 게. 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몇 번? 자, 개공이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 설명내가 틀린 걸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 대금 완납 시부터 6개월 내 신고관청에 신고한다. 자, 이 질문 맞아요? 자, 칠판 봐보세요. 경매는 계약입니까? 계약 외입니까? 6개월 이내 신고해야죠. 그러면 언제부터? 취득한 날이죠. 그러면 경매는 취득한 날이 언제요? 대금을 완납한 날. 이게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잖아요. 취득한 날로 6개월. 취득한 날이 경매는 대금 완납한 날이에요. 뭔지 아세요? 네, 맞는 말이에요. 자, 2번.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토지 취득한 거 계약 체결 전에 신고한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허가. 맞죠? 그러면 사전 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맞고. 자, 증여 계약으로 취득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한청 신고해야 돼? 뭔 10일? 네, 60일. 60일. 좋았어요. 자, 그래서 4번 들고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죠? 매매는 제외된다. 자, 그래서 문제가 이거 알고 있으면 다 풀려요. 자, DP 넘어가세요. 5번은 나눠놓고. 자, 그다음 몇 번을 봐 주셔야 되느냐? 6번 문제. 이 애국인 개념도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애국인 개념 있잖아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포함된 애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골라라. 애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가 자본금 2분의 1 이상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애국인으로 봐, 안 봐? 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도 애국인. 대통령제는 국제기구도 애국인 등 속에 들어있고, 임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도 애국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애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이건 애국이 아니야.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애국에 거주. 영주권자는 애국인 등에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애국인 개념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봐드릴게요. 이제 나머지 것은 앞에서 다 중복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겠고. 9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애국인 등 부동산 취득 특례 옳은 걸 골라라. 자, 애국인이 경매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한 60일에 신고? 6개월. 경매 6개월이잖아요. 계약이니까.
근데 판결로 이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 300만 원이요, 과태료? 100만 원이죠. 판결은 계약 예원이고 300이죠, 300. 아니 100. 100이잖아요, 100. 됐어요? 300이 틀렸고. 자,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면 생태 경관 보존적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한 계약을 애구인은 1년하고 1천이요? 2년하고 줄여서. 아주 좋았어요. 말 잘 듣네. 무조건 합격이요. 4번. 애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 받으면 15일 내에 허가 처분해야 돼? 허가 또는 불허가요. 무조건 허가 처분이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가.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이게 틀렸고 무조건 허가 처분이 틀렸어요. 자, 5번. 신고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국장에게 제출. 이거 맞아요? 맞아, 틀려? 맞아. 제출. 자, 봐보세요. 허가 신청 신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돼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이네? 기억나? 잘 기억 안 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매 분기 종료일을 기준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건 제출받은 날. 누구에게 제출? 국장에게 제출. 자, 이건 보고가 아니라 제출입니다. 애국인 등이 제출. 자, 여기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제출. 근데 세종시장은 어디에다가? 국장에게.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국장이 직접 들어가. 이게 작년에 출제됐잖아요. 이 단서가. 세종특별자치시장 있잖아요. 이 세종시장은 이쪽으로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에 거쳐가 안 거쳐가? 안 거쳐간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제출이죠. 요약집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74페이지 마지막 제출이 나와 있어요. 제출 74페이지 끝털에 제출 나와 있어요? 제출. 자, 다시 정리할게요.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제출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그러면 여기는 제출받은 날부터 몇 개월? 1개월. 시도지사 거쳐가요. 근데 그 단서가 특별자치시장은 국장에게 바로 간다 그랬어요. 이제 이것이 작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단서가 원칙도 아니고 단서가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거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한 문제 더 풀고 쉴게요. 자, 10번 문제 봐두세요. 10번. 몇 번? 개공이 국내 토지를 애국인 등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해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자연환경보존법상 생태경관 보존지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관청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없다. 무효다. 맞습니까? 맞고. 틀린 거 골라라 그랬죠? 상속은 계약이에요? 계약 외에요? 그럼 60일이에요? 6개월? 60일이 틀렸네. 신고는 맞고. 자, 디귿. 합병도 계약입니까? 계약 외입니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이라고 과태료 맞습니까? 100만 원 맞네. 그 다음에 틀린 거 골라 그랬죠?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한 때에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 시정구선제 별도로 신고해야 된다. 맞았어요? 자, 이미 이건 매매로 취득했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또 신고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신고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여기서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애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규정 공부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러면 잊어먹으면 어떡해? 다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돼. 쉬었다가